자, 봅시다. 우리가 4시간 하는 거죠? 아직 3시간 하고, 아씨, 힘들다. 어떻게 하지, 이거? 하기 싫어 죽겠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고 제발 좀 그 복습 좀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습하는 방법은 그 기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뽑아다 좀 푸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 다 풀리진 않아요. 조선시대까지. 사회, 경제, 문화사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좀 빼고 정치사만 나온 것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제만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그거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사시대 뭐 여러 나라 그거 다 까먹으면 안 돼요. 꼭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삼국시대까지.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근현사 들어갈 때는 계속 정근대사 위주로 복습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현사든 그때마다 좀 복습 더 해주시면 되고. 자, 우선 페이지 18페이지 피고요. 자, 우리 다시 이제 고려의 지방 통치에도. 근데 이게 통치 조직이 한국사 능력 검사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만 지금 찍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통치도 딱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이 정도만. 고려 때 기억합시다. 몇 도 몇 개. 5도 양계.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 딱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통일할 때 몇 주 몇 소경? 9주 몇 소경 있다? 5소경. 복잡한 게 뭐더라? 발의 거 있죠? 5경, 15부, 62주로 돼 있더라.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어디? 고려 들어갑시다. 고려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 5도 양계. 그냥 한마디로 뭐더라? 양계가 무슨 구역? 군사구역, 일반행정구역이 뭐더라? 5도가 있었다. 병마사가 어디로 가더라? 양계. 5도에 갔던 게 무슨 사? 안찰사 정도. 안찰사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2개만 더 들어갑시다. 3개구나. 모든 군현의 수령 파견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주현 아니면 속현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향, 그쵸? 부곡, 그 다음 뭐가 있었다? 소란기 있었다. 요 정도. 됐나 여러분들? 지방행정은 누가 담당했더라? 향리들이 담당했다. 요거 기억나네 여러분들? 딱 3개. 요 정도는 절대 까먹지 맙시다. 요 정도는. 자, 이제 조선 들어가면 되죠. 조선 간단해요. 5도 양계 필요 없어요. 몇 도 일어나? 8도 일어나. 모든 걸 뭐다? 일어나시켰더라. 좀 더 행정국이 뭐더라?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뭐더라? 함경도, 평화도, 황해도, 알겠죠? 경기도, 충청도 다 언제나 이때 나왔던 도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8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가더라? 똑같이 도의 장관 가야 되겠죠? 오늘날 따지면 도지사 개념 되겠죠? 자, 이제 안찰사면 관찰사더라. 관찰사 요거 기억하면 된다고요. 몇 도 관찰사? 8도 관찰사.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속형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더라. 모든 군현에 뭘 파견했다? 수령을 파견했더라. 무슨 직권화? 중앙 직권화. 심지어 현 밑에 멸리 통까지 나와서 다 뭐더라? 주민들 통제했더라. 태종은 뭐까지 발급하면서 호패법까지 발급하면서 주민들 통제덕에 조선시대 하면 무슨 직권화였더라? 중앙 직권화. 그거 기억하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향부국소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 싹 다 그냥 없어지면 됩니다. 되겠죠? 그다음 향리는 그냥 그대로 몰라. 수령 밑에도 본다. 보호자해준다. 이러면 끝나게 됩니다. 정리된 거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정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어려울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도 밑에 커다란 걸 뭐란다? 좀 더 뭐란다? 커다란 동네 뭐다? 부. 그 다음 커다란 거 뭐더라? 목.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더라? 군. 나머지는 다 뭐더라? 현. 지방 간의 크기, 그냥 지방 동네의 크기에 따라 몰라놨다. 부, 목, 군, 현으로 나왔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커다란 게 뭐라고 한다고요? 부. 그 다음 거는 목. 그 다음 일반적으로 군과 현이 설치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졸려하지 마시고요. 자, 조금만. 부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오늘날 쓰는 군수, 현에는 현령. 오늘 따지면 시장, 구청장이 뭐더라?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모든 짱들이 있죠? 걔네들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라? 수령이라고 부른다고요.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을 다 뭐라 부른다고요? 수령이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되겠죠? 오늘 따지면 뭐더라? 옛날에 뭐다? 사또 알고 있죠? 그 사또, 원님이 뭐더라? 수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을이 뭐더라? 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그 마을을 뭐더라? 왕이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맞죠? 이 말의 모든 다 누가 견뎌낸다? 군사권, 사법권, 행정권 누가 담당한다? 수령이, 왕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전제 수령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말 다스릴 때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걔네가 바로 뭐가 된다? 향리가 되더라? 이 정도. 되겠죠? 여봐라 호방, 동거도 하라. 여봐라 이방, 애들 좀 뽑아라. 여봐라 공방, 공방, 뭐해라? 저 다리 좀 만들어라. 거기 뭐더라? 향리. 향리는 육부 아니면 육방으로 됐더라? 육방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방 구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수령의 결정자, 실제 행정업무 누가 담당한다? 고려 때와 똑같이 누가 담당한다? 향리가 담당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제가 왜 강조하면 이것 때문에. 자, 요거까지만 기억합시다. 거기 제 교재 보면 더럽게 복잡하죠.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팔도 일어나. 안찰사면 관찰사. 관찰사. 현의 종류 있다 없다? 없고 되겠죠? 향부소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무슨 소라고 있습니까? 유향소라고 했죠. 이 유향소가 좀 어려울 건데 이게 뭡니까? 일종의 지방자치기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무슨 기구? 자치기구. 우리 사리매들 기억나죠? 향처럼 쫓겨나갔죠? 그놈들이 차지했던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령의 무슨 기구랍니까? 똑같아요. 홍문과 더불어서 무슨 기구? 자문기구. 여러분들 수령은요 상피제가 적용돼 있거든요. 상피제는 뭐냐면 같은 관서의 친인척들이 같이 못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출신이죠. 그럼 여기 이쪽 동네로 다시 못 옵니다. 왜? 이쪽 동네로 다시 수령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각종 비리와 청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걸 무슨 죄? 서로 피한다. 무슨 죄? 상피제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여러분이 과거 시험 합격했다. 그럼 서울 지역이 아니라 어디다? 강원도 뭐 이런 데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강원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뭐 강릉 지역, 개뿔 모르지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 향리 새끼들 졸라 못된 짓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 토착 세력이죠. 그리고 와요. 새로운 수령이 왔어. 야, 이 마을에 사람 몇 명이냐? 우리 마을 사람들 5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 무다 100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50명 누가 잊혀먹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못된 짓 많이 해요. 그 지역에 보다 토착 세력이다 보니까. 수령은 개뿔 모르니까. 되겠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유향수한테 물어보면. 그 지역의 마을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양반들은 뭐더라? 실제 이권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얘네가 뭐더라? 왕의 수령이 무슨 기구더라? 자문기구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되겠죠? 일종의 뭐더라? 향촌 무슨 기구다? 자치기구. 맛집도 얘네는 물으면 우리 맛집 어디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알겠지? 그리고 향리 이 새끼 중에서 못된 새끼 한 명 있습니다. 그 새끼 조심하세요. 다 누가 알려주더라? 유향소가. 되겠죠? 왜냐면 향리는 중인계층이거든요.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무슨 계층이다? 양반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물어보면 되더라. 지방자치구 뭐가 있더라? 유향소가 있다? 그 정도. 자,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지방이전 조직 있죠? 몇 도라고 우선 지도 위에다가 적어요. 몇 도 일어났다? 8도. 아, 적을 필요 없구나. 오른쪽에 나오구나. 8도 무슨 사? 관찰사. 그 다음 오른쪽 가봐요. 부목, 군, 현이 있죠? 거기를 다 뭐라 온다? 수령이 파견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밑에 그 동그라미 3개만 그냥 줄치고 넘어가요. 수령이 있고 수령을 보좌해주는 누가 있고요? 향리가 있고 무슨 소가 있었다? 유향소가 있다. 그 정도만. 나머지 세부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지방 통째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 어떻게 나온지 한번 봅시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페이지 봅시다. 22페이지. 83번 봐봐요. 83번. 문제가 딱 이게 정형화된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뭐예요? 북계와 동계. 거기 합쳐서 무슨 계? 양계.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몇 도가 있더라? 5도. 합쳐서 몇 도 몇 개? 5도, 양계. 어느 시대? 고려 시대. 오른쪽엔 몇 도가 됩니까? 8도가 되겠죠? 조선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갑시다. 모든 고전의 수령을 파견했던 건 어느 시대가 됩니까? 조선 시대지요? 나로 고치면 되겠고. 2번, 니은번. 향부곡소는 어디 있었더라? 고려 때.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차별대우 받던 곳 기억나죠? 거주전 자유가 없으면 과거 시험 못 보고 세금을 많이 냈던 곳. 디귿번. 여러분들 소경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개뿔 안 되죠? 오소경은 어디 거다? 통은신라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니은과 리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리을번은 고려와 조선 다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리는 다 뭐더라? 고좋게 했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18페이지 거기 잠깐만요. 그 18페이지 지도 봐봐요. 그 5도 지도 밑에 역참제, 파발, 봉수제 있죠. 역참제 줄치고요. 역참제 별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말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면 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도로 달려가면 말 대져버리겠죠. 그래서 말을 뭐더라? 쉬어줘야 되겠죠. 말을 시험시험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속도가 늦춰지죠. 그래서 뭐가 있더라? 중간중간마다 말을 바꿔주는 곳. 그게 뭐더라? 역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패스포드가 뭐가 되고요? 패 있잖아요. 무슨 패? 마패. 그 마패가 말 3개다. 3번 갈아타는 거. 5개. 5번 갈아타는 거.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따지면 3개 뭐 소나타크. 5개 아우디 막 이런 것들. 재미없었고. 자, 역참제. 나 혼자만 신났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무슨 제 있더라? 봉수제. 봉수제는 뭔지 알겠죠? 봉화 피우는 겁니다. 위기시대. 여러분들 여기 남산 타워 가봤나요?
남산 타고 가면 거기 굴뚝 같은 거 있어요. 공장 아닙니다. 거기 뭐더라? 봉수제. 되겠죠? 위기실 뭐더라?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서 위기실을 알려주는 거. 되겠죠? 그거 뭐더라? 봉수제. 이것도 다 무슨 직권하라고 관리더라? 중앙직권화. 그 정도만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갑시다. 19페이지. 군역조직 있죠? 그거 하나만 줄게요. 양인개병제. 그거 하나만 줄게요. 무슨 개병제? 양인개병제. 그거 하나만. 누구 이상이면 다 군대 가야 된다. 평민 이상이면 군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과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오늘날과 똑같은 체제다. 알겠죠? 오늘날 우리나라 용병제, 징병제. 징병제. 부르면 그냥 가야 되죠? 부를 징자 그냥 군사되는 거. 평상시에 우리 뭐하고요? 평상시에 우리 각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 다 뭐합니까? 다시 총 메고 군대 가야 되죠? 아주 역같은 그게 뭐더라? 징병제, 양인개병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기 5위라고 나왔죠? 5위 줄치고요. 중앙군은 몇 위라고 한다? 5위.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아, 그거 나올까? 군사집법. 좀 짜증나겠지만 군사집법. 여기 의의로 제일 많이 나와요. 아까 하지 맙시다 이거. 괜히 머리 머지르는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따가 임진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요거 정도만. 자, 우리 조선 전기 때는 뭐더라? 누구나 군대 가는 거 무슨 개병제? 양인개병제 원칙이다.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중앙군은 몇 위가 있었다? 5위. 알겠죠? 5위. 고려가 2군 6위였습니다. 조선은 뭐더라? 5위. 지방군 그냥 영진체제 이렇게만 말하더라.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다음에 자, 과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제도 할게요. 우선 거기 문과, 묵과, 잡과 있죠? 딱 하나만 줄치고 넘어갈게요. 묵과 줄치고 넘어간대요. 무슨 과? 묵과. 고려 때 묵과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조선 때 뭐가 생겼다? 묵과가 생겼어. 그래서 뭔다? 무반과 무반 합쳐서 뭐더라? 문부 양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묵과 새로 생겼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만. 그 문과 있죠. 그 문과에서 문과 응시자격. 거기 밑에 봅시다. 잠깐만 왜 나와 있구나. 됐고 그 다음 특별채용 있죠. 특별채용 사람들 음서 눈으로만 봐봐요. 몇 품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2품 이상이죠. 되겠죠? 음서의 기능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고려 때 음서 몇 품 이상? 5품. 혜택 받는 대상이지 몇 품 이상? 2품 이상. 혜택 받는 세상이 만원짜리 줄어들었다. 줄어들었고 음서 출시자는요. 조선시대 인정했다 안 했다? 개뿔 인정 안 했습니다. 저 음서 출시자 가치보다 밥도 안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 때는 무슨적 성격이 강화됐다? 귀족적 아니면 관료적? 관료적 성격이 높아졌다. 그 정도 배경 지식. 지금 암기할 거 별거 없었습니다. 고려 때 묵과 없었다. 조선 때 뭐가 생겼다? 묵과가 새로 생겼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누구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다? 양인 이상 줄쳐요. 그 다음 밑에 들어가 봐요. 문과의 경우 애울지 말고 한 번만 들어봐요. 재간 여자의 아들, 탐관오리의 자제, 서얼들은 금지당했다. 이건 어느 시대만 해당한다고 기억하면 돼요. 조선 때만. 되겠죠? 우리 고려 때는 남녀가 되게 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 2번 시집가도 되고 3번 시집가도 4번, 5번 가도 됐습니다. 아무런 손가락질 안 씁니다. 어느 시대 때만. 조선 때만 이제 좀 여자들 차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건 언제다? 조선시대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게 통치에도 뭐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제가 찍어준 것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고. 자, 우리 간단하게. 자, 과거제도랑 관련된 문제가 있나? 아, 요거는 이따가 문제 풀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냥 다시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 몇 세기까지 배웠다? 15세기. 왕 몇 명이 없죠? 자, 정리합시다. 여기서 재밌어요, 여러분들. 통치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스토리니까 재밌습니다. 아, 나만. 자, 몇 세기? 15세기. 무슨 파? 훈구파가 집권했더라. 기억나시죠? 왕 4명의 업체 구분 잘하면 되고 성종 때 통치도가 완배되었기 때문에 무슨 배웠다? 조선의 통치제도, 중앙통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 배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훈구파가 집권할 때 우리 온건파 있지 않습니까? 온건파는 어디로 내려갔다? 향촌에 내려갔죠? 세력이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죠? 그럼 얘는 향촌에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농사일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꼴에 얘네도 보다 지주긴 지주죠. 뭐 했습니까?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공부하기 심심합니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었던 게 바로 뭐더라? 유명한 뭐가 됩니까?
서원이라는 거 들어가면 된다. 서원은 들어갑시다. 성균관에 버금하면 대학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은 무슨 대학이더라? 관립 아니면 사립이더라. 사립이란 거 알면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 계속해서 양성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 아까 좀 지방자치기구 무슨 소 배웠습니까? 유양소. 그럼 향초에서 점차 뭔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향약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더라? 점차 양성되지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 부릅니까? 사림이라고요. 사자가 무슨 사자? 선비사자. 공부한 애들이 뭔다? 숲을 이루었다. 무슨 임자? 숲을 임자. 빼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사림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100년이 지났죠? 세력이 커졌죠? 자, 15세기 동안 누가 지켰더라? 훈구파,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하더라. 얘들 권력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특히 누구 때? 세조 때 개유정난 해놨죠. 다시 또 공신으로 책봉되죠. 권력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얘네들 좀 더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데리고 올까요? 사림애들을 중앙으로 기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림애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언어지 3사 직책으로 데리고 옵니다. 얘네 기질 딱 맞죠? 사관원, 여러분들 왕한테 잔소리할 때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잘하면 직원이고 잘못하면 왕을 능멸한 겁니다. 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 바른 소리 했던 애들. 누구의 기질에 알맞더라? 온건파, 사림의 기질에 딱 알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신이 잘못 짓으면 남의 잘못을 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얘네들은 어디서 자랐기 때문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죄지은 것도 있다 없다? 없더라. 되겠죠? 원래 공부하던 새끼들이니까 어디 가면 될까요? 홍문관. 그래서 어디 치고 가더라? 3사 직책으로. 이제 어디나 물 만난 물고기가 되겠죠? 이제 누구의 비를 마구마구 적발할까요? 훈구파의 비를 마구마구 적발합니다. 저 새끼 돈 처먹었댄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까버립니다. 되겠죠? 아직까지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훈구한테 있죠. 훈구가 가만히 있을까 하면 밟아버릴까요? 밟겠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이제 사림애들이 화를 입니다. 몇 세기? 16세기 뭐의 시대? 사화의 시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6세기 이제 몇 대 사화랍니까? 4대 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화 왕 이름 4명만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이 사람 다 알고 있죠? 똘추 누구 들어갔습니까? 연산군.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누구더라? 중종. 순서대로 앞자리 맞다 분들아 연중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1년 내내 연중 행사할 때 연중.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인종과 누가 있더라? 명종. 임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우리 임명사전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 됐나요, 여러분들? 앞자리가 뭐라고요? 연중. 뒤가 뭐라고요? 임명. 4명 다 말해보세요. 연중, 임명. 요때 몇 대 사화 일어난다? 4대 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몇 대 사화? 4대 사화. 여기서 시험지 나오는 거 딱 2개예요. 무슨 사화? 무사화랑 무사화, 기묘사화 딱 2개밖에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4개 사화 다 안 물어봅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 들으면 바로 이해 갈 겁니다. 되겠죠?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무슨 사화 먼저 들어갑시다. 무호사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 무호사 있지 않습니까? 연산국들이 일어나는데 그 훈구파가 살인애들 조지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죠. 너 돈 처먹었다. 그러면 너도 먹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정치인들. 근데 이제 살인애들은 그게 안 돼요. 털어서 먼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머릿속에 생각하길 누구의 똘끼를 이용하자. 우리 연산군의 똘끼를 이용하자. 알겠죠? 이 연산군 애가 어렸을 때부터 보느라 싸가지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기 스승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스승인데 1명의 스승은 맨날 회초리 들었습니다. 공부 안 하냐고 맨날 놀러 가지 말라고 회초리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스승한테 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왕 된다면 보자고. 그런 식으로 했던 놈이 이 연산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훈구파 이국돈이가 김종직이 지은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무슨 제문? 김종직에 들어봤나요? 그쵸? 조의제문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제문이라고요? 조의제문.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예요. 조문. 여러분들 우리 죽은 자를 애도하는 걸 뭡니까? 조문이라고 하죠. 누구에 대해서 조문했더라? 의제. 그러면 의제가 뭐냐? 2000년 그 한나라 있지 않습니까? 중국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한나라 세우기 전에. 알겠죠? 그 원래 그 황제였는데 이게 뭐더라? 그 초나라 항우에게 초나라구나. 초나라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 중국에 보더라 황제가 있는데 신하한테 보더라 죽임당한 애. 걔가 보더라 의제가 되겠습니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의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앞에서 펑펑 울더니 호련히 사라지더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얘가 졸라 불쌍해서 얘를 위해서 보더라 위로한 글. 그걸 무슨 제문? 조의제문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것을 어디다 기록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초에다가 기록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초가면 조서왕조 실록 초한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하죠.
아니 자기 꿈 얘기를 자기 다이어리에다 적어야지. 왜 역사책에다 적어? 맞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지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의제를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단종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다? 세조의 왕위 찬탈 있죠. 살인 입장에서 절대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다 딱 기록한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훈구파가 이걸 보자마자 이거 누구 보여주면 난리 난다. 연산군 보여주면 난리 난다. 그리고 신나서 뭐다? 연산군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원래 사촌은 왕이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상군은요. 바로 봅니다. 아싸 그러면서 바로 보더니 이 새끼들 감히 왕실을 뭐 했다? 능멸했다. 알겠죠? 그러고 일으킨 게 무슨 사다? 무오사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연산군도 살인매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맨날 술 먹으면 와서 막 아니 되옵니다 이지랄하고 막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분 안 좋다가 이제 빌미가 있으니까 요걸 기름다 살인매들 쳐냈던 게 무슨 사더라? 무오사와. 그럼 무오사는요 근본적으로는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훈구와 누구의 대립이? 살인의 대립이 근본적으로 있는 게 무슨 사다? 무오사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됐지요? 자 이제 무슨 사와 들어갑시다. 갑자사와. 저거 왜 시험인지 안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살인매들 조지고 나니까 왕권이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3, 4위들 없어지면 왕권 강화되겠죠. 그 연상은 왕권을 되게 강화시키고 싶었던 왕입니다. 그 성종의 왕권이 좀 비리비리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걸 되게 싫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무드라 국왕 중심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훈구파도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빌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빌미를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번뜩 든 게 아 맞다 우리 엄마 있었지 요거예요. 들어보셨죠?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 있었거든요. 성종 때 폐비당했습니다. 어머니 성질 많이 받았다 보니까 어머니 좀 이상해요. 시기 질투가 많아갖고 성종이 자기 집에 안 찾아온다고 그 왕한테 가서 막 잔소리 하더니 왕 얼굴을 핥혔던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알고 있죠? 용상에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안 돼요? 함부로 쳐다봐도 안 돼. 얼굴 손톱자국까지 나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신들이 이 여자 안 되겠다 그래서 폐비시키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던 게 뭐라? 이 연산군의 엄마 폐비 윤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연산군이 뭐 극적으로 알게 돼서 갑자기 막 죽였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다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들을 불러놨고 술자리를 열다가 갑자기 술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아 씨발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죽인 새끼들 누구야? 그러면서 한 번에 죽여버렸던 게 그게 바로 무슨 사바?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갑자사는 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 훈구와 살인의 대립의 연산군의 똘끼 그냥 연산군의 똘끼지요. 그래서 뭐더라?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매들은 왜 화를 당했냐면은 훈구파 죽이면서 너네 왜 그때 안 말렸냐? 그러면서 그냥 같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사화더라? 갑자사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이 이후에 연산군이 똘끼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더라 애들 다 조져버리고 막 혀 잘라버리고 이때부터라 폭군이 시작된 게 바로 무슨 사화더라? 갑자사화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들어봤죠? 흥청망청하고 막 궁궐 하나를 뭐다 사냥터로 만들고 자기 애들 다 뭐더라 친어머니 숙모 다 뭐더라 머리로 받아 죽이고 애들 다 뭐더라 혀 잘라버리고 궁궐 회신하고 그때가 뭐더라? 연산군. 완전 폭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봤을 때 이 똘끼 계속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연산군을 내려버리고 중종을 갖다 놓은 게 무슨 반정? 중종 반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암기할 거 딱 하나 나왔습니다. 연산군 때 무슨 사화 일어났더라? 무오사화. 자, 한 명 기억하면 돼요. 줄 치고 들어갑시다. 무슨 직? 김종직의 무슨 제문? 조이제문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갑자사화 넘어갑시다. 그냥 뭐 했다? 갑자기 일어난 거. 자 이제 중종 때 무슨 사화 하나만 보면 됩니까? 다 끝났어 이제. 무슨 사화? 기묘사화. 자 여러분들 이 중종 때 기묘사화는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중종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갑자기 자다 말고 신하들이 와서 네가 왕하세요. 그리고 왕이 올라갔습니다. 훈구파가 올려서 왕권 강할까 미약할까요? 미약하겠죠. 그래서 왕권 좀 미약하니까 다시 한번 누굴 기용합니까? 살인매들을 기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살인의 우두머리가 바로 강직한 누가 됩니까? 조광조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누가 됩니까? 조광조. 되겠죠? 이 조광조가 진짜 뭐더라? 직진. 아주 올곧고 성질도 강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뭐더라? 타협이란 없더라. 강직한 인물.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가? 중종이 봤을 때 멋쟁이에요. 이제 한방인 거야. 절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딱 마음 잡고 결단하면 그대로 뭐다 추진하는 게 조광조. 그래서 웬만해서 조광조가 주장한 내용 있죠. 중종이다 보더라 들어주게 됩니다. 되게 이쁨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종이 웬만한 요구들 다 들어주다가 이제 그 조광조가 이런 걸 주장합니다. 갑자기 그 중종에게 요걸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과? 혈량과를 실시해달랍니다. 무슨 과를 실시해달라고 했다고요?
혈량과. 이 혈량과 뭐냐면 과거 시험인데 과거 시험을 뭘로 하자? 시험, 지필 시험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추천제로 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자꾸만 보더라 훈구파들이 그 2조를 장악하다 보니까 다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하자? 추천제로 하자. 한마디로 다 자기 제자들 본다 다 데리고 오겠다. 그게 무슨 과? 혈양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졸하면 이거 실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무섭지요? 훈구파가 연사고 내리고 자기 올려놨는데 자기도 언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무리다. 훈구파가 반발이 심할 거다. 우리 나중에 하자. 하지만 이 조광조가 희대의 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안 맥히면 엄청 떼부려요. 그 백화점 가면 우리 들어오는 새끼들 있죠. 그런 거랑 많이 비슷한 짓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안 들어지니까 바로 가서 보더라 자기 말 들어줄 때까지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도 이 중종도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해새끼야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무슨가? 혈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했습니다. 다 훈구파의 반발 어땠을까요? 엄청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되자마자 자기 제자를 싹 다 데리고 오면서 엄청난 파를 치는 게 바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파를 많이 실어줬으면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하면 되겠죠. 하지만 조광조보다 오직 직진밖에 없습니다. 아예 우리도 엑셀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마저 주장합니까? 요거 기억합시다. 무슨 삭제? 위운 삭제마저 주장합니다. 자, 삭제는 말 그대로 치운 거예요. 지워버리겠다. 뭘 지워버리겠다? 가짜 공을 지우겠다. 요게 뭔 뜻이냐면 우리 중종 반정 때 목숨 걸고 연사군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때 공신들이 책봉되죠. 그때 가짜로 올라간 애들을 지워버리자. 이거예요. 내가 연상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갔다 올 때 일목했던 공신입니다. 그럼 내 이름만 올라가야 되겠죠. 그 공신으로 책봉되면 어떻습니까? 토지가 지어지고 관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럼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다 공신 책봉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 갉아먹는 원흉이 되겠죠. 그거 뭐자? 찾아내서 뭐자? 가짜로 애들 뒤져버리자. 한마디로 중종 입장에서 어떨까요? 절대 못하지. 자기 왕으로 만든 놈들보다 뒷조사에서 뭐더라 잘못한 놈 조져버리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요. 이걸 말하게 된 겁니다. 하니까 이게 중종이 야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조광조 특히 또 나옵니다. 떼부리는 거예요. 이제 혼자는 다 같이. 자기 제자를 다 데리고 와서 통촉해달라고 계속 울부짖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조광조 이 뽑으면 좀 짜증나요. 그래서 중종이 내려버린 게 바로 뭐더라?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중종이 이제 조광조에 짜증내게 되고 들어보셨죠? 뭐 이런 사건. 나무 이파리에 꿀 발랐다고 합니다. 주초이와. 그리고 뭐더라? 이거 합쳐지면 조씨거든요. 조씨가 곧 있으면 뭐다? 왕이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벌여가지고 얘가 뭐다? 반역했다. 그러고 뭐더라? 내려버린 게 무슨 사화더라?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 기억하면 됩니까? 조광조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화가 있냐면 을사사화라고 있거든요. 을사사화는 외척끼리 다툼입니다.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사화. 이건 뭐더라? 두 명의 외척이 있거든요. 소윤파가 있었고 대윤파가 있었습니다. 대윤과 소윤의 외척끼리 다툼인데 요게 줄된 애가 있고 요게 줄된 애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소윤파가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줄된 애들 살인 애들 또 화를 당해서 뭐라고 한다? 을사사화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봐봐요. 어찌 보면 외척끼리 다툼이죠.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사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훈구와 사림의 대결로 일어났던 건 무슨 사화더라? 무사화와 무슨 사화더라? 기묘사화. 그래서 이것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줄치고 빨리 넘어갑시다. 자, 연산군 때 무슨 사화 줄치고요? 무호사화. 그 연산군이 그 조이제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무엄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호사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김종직의 사초. 미안해요. 자, 그다음에 갑자사화, 그냥 갑자사화. 제목만 줄치고 넘어가요. 패비 윤씨. 자, 중종 때 무슨 사화? 기묘사화. 처음에 이쁨 받다가 나중에 배척당했죠. 기묘하게 당했다 무슨 사화? 기묘사화, 조광조. 자, 인종 건너뛰어. 명종 때 그냥 무슨 사화 들어가면 됩니까? 을사사화 줄치고 외척 이 정도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조광조의 개혁 있죠? 자, 별표 치고 다 알아두면 좋은데 오늘 꼭 기억할 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혈량과 실시, 무슨 삭제? 위운 삭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봐봐요. 경연, 그 나머지 누누만 봐요. 경연, 이거 사례민들이 원래 좋아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그거 봐봐요. 언론 활동. 얘네가 원래 사례민들 뭘 좋아해요? 3, 4식 좋아하죠. 그럼 언론 활동 강화시키자. 그 다음 밑에 가봐요. 소학보급 있죠. 성리학 입문서예요. 성리학 뭐라고요? 입문서. 그러니까 뭐다? 연리 보급하자. 이런 건 당연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격선 잠깐 주저봅시다. 소격서 폐지.
소격서 하면 도교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행사라고요? 도교행사. 이 도교행사는 여러분들 좀 더 미신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님한테 막 비는 거고요. 자연신한테 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신적인 거 뭐하자? 좀 없애자. 그래서 무슨 세? 소격서. 소격서에서 하는 도교행사를 뭐라 하더라? 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뭐더라? 폐지하자 누구더라? 조광조.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 번 보면서 좀 암기하면 되겠고요. 두 가지는 절대 까먹읍시다. 무슨 삭제? 위운삭제와 무슨 과? 혈량과.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 몇 세기 다 배웠다. 봐봐요. 우리가 몇 세기 배웠다? 15세기 무슨 파? 훈구파. 왕 몇 명이 없죠? 4명이 없죠? 그 다음에 16세기 뭐의 시대라? 사화의 시대. 연중, 인명. 연사호 때 무슨 사화? 연사호 때 무슨 사화? 모사화. 갑자사 띄워놓고 조광조 때 무슨 사화? 기묘사화.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가 됩니까? 17세기가 되겠죠? 17세기 때는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사림이 천하를 차지했다. 무슨 천하? 사림천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웃기죠? 100년 동안 몇 번의 사과를 하는데, 4번의 사과를 하는데, 전국은 누가 차지했다? 사림 애들이. 왜 그럴까요? 얘네들의 에너지 기반이 뭐라고 했었죠? 서원이라고 했었죠. 지방 각지에 서원이 있죠. 중앙에서 뭐더라? 사화 이렇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지방에서 이 소식도 뭘까요? 제자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되겠죠? 올라오면 또 죽이겠죠? 그럼 지방에서 이 소문 듣고 우리 스승이 원수 갚아줘야지 계단을 보치면서 하고 또 올라옵니다. 시발시발 되면서. 자, 그 다음 또 죽입니다. 그럼 지방이 또 뭐 할까요? 또 올라온다고요. 얘들은 절대 뭐합니까? 끝이 있다 없다? 없고 무한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훈구판보다 100년 지내니까 늙어 죽게 되고 덩그러니 누구만 낳게 됩니까? 사림 애들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천하? 사림 천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요. 사림이들의 얘네가 이겼던 원동력 숫자가 적어 아닌 많아서 이긴 거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의견이 일치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뭐다? 파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뭐의 시대? 붕당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구분 잘 해주세요. 사화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에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고 붕당은 사림끼리의 다툼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일본 애들이 이걸 같이 연결시켜요. 니네 조선왕조 맨날 파벌 싸움한다. 그래서 처망했다. 근데 여러분들 사화는요 역사적 보편성입니다.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다툼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 역사나 다 있는 겁니다. 붕당만은 조선만의 특징이에요. 연결시키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붕당이나 하나 더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화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선 80번 보세요. 22페이지.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22페이지 80번. 미출진 구강에 없죠. 자, 조선에 아까 지금 했던 거다. 구대구강.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성종이라고 배웠었죠? 성종이 없죠. 아까 전에 성종 때부터 누굴 기용했더라? 사림애들 기용했다고 했죠? 어디 직책으로? 3, 4 직책으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5번 충분히 나오죠. 자,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한 장 넘기시고 84번. 84번 들어갑시다. 연산군이 노했다. 사람들을 잡아들이네. 사초의 글들이 뭐가 그리 잘 보신가? 사초 나왔죠. 무슨 제문 또 그래보시면 돼요? 조이제문. 마무리 되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조광조도 나오죠? 조광조도 나옵니까? 이거 다 뭐로 주제가 묶여집니까? 사화.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클릭됐네요. 16세기죠? 중종 때. 거기 누구 나왔습니까? 조광조. 자, 그러면 조광조가 했던 거. 무슨 과? 혈량과. 얘가 했던 게 무슨 삭제? 위운삭제 배웠었죠? 정답 몇 번? 4번. 자, 이제 8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좋습니다. 문제. 자, 조선 건국 때 어때요? 세력이 작지요? 성종 때 갑자기 기울어지죠. 세력이. 맞죠? 성종 때 뭔가 기용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산군 때 무슨 사화 일어나더라? 무호사화로 한번 당하죠? 중종 때 다시 기울어오죠? 무슨 사화? 기묘사화까지. 그럼 그들에 들어가 누군가? 조광조가 되겠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옳지 않는 것.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옳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거 몇 세기더라? 16세기라고 말했었죠? 붕당이란 단어 나오면 되나 안 된다? 안 되더라.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가 한국사 딱 난이도가 제일 높게 나올 때 이 정도 물어봐요.
알겠죠? 그거 봐봐요. 조광조의 개혁조치 다 나왔죠? 혈량과 소격수 폐지, 위훈삭제, 유격제 이렇게 했다. 근데 근본만 알면 되겠죠? 붕당 가사 같은 거 알면 다른 거다. 다른 거더라. 그 다음에 도표 계속 보세요. 김효사 때 당하고 봐봐요. 선조 때 있죠? 우리가 이제 배울 왕이 뭐더라? 선조 때 유명한 임진왜란이죠. 이때부터 세력 크기 어때요? 무한정 높아지죠. 이걸 무슨 천하? 살림천하.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뭐였다? 붕당이 되었다. 이렇게 맥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했으면 됐고, 자, 이제 조선전기 대외관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는 따로 안 풀 거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 대외관계. 조선 전기 때는요, 이 대외관계를 그 규정짓는 4개 단어가 딱 그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일명 무슨 교리라고 합니까? 4대 뭐라고 합니까?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4대란 건 사자가 무슨 사자? 섬길 사자. 어떤 나라 섬기더라? 큰 나라 섬기더라. 한마디로 대립 아니면 친선관계다. 친선관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교리는 뭐더라? 사귄다. 이웃과 사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웃과 사귈 때는 무조건 친선관계만 있으면 대립도 있을까요? 대립도 있겠죠? 대립과 친선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나라에서는 4대 했을까요? 우리 그 당시에 어떤 나라 있더라? 저기 글씨 잘 안 보이죠? 그쵸? 우리 중국에는 어떤 나라 있었더라? 명이라는 나라 있었죠? 네, 명나라에서는 무슨 외교였더라? 4대 외교. 되겠죠? 그 다음에 북방족의 요 민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민족인데. 여진족. 그 고려 때 있었던 민족 있죠? 그 잔당들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진족. 그 다음에 당연히 뭐더라? 여기는 누가 있더라? 외놈들이 있더라. 당연히 4대 했던 건 누구더라? 명나라.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어봤나요? 조공책봉 들어봤나요? 조공책봉?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명나라한테 사실을 보냅니다. 황제님 잘 계셨습니까? 황제님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면 이걸 조공 바친다고 하거든요. 선물 보따리 싸매고 그럼 명나라가 우리나라 이 국왕을 또 뭐합니까? 도장을 내려줍니다. 널 조선의 국왕으로 봉하노라. 그러면 다 책봉이라고 합니다. 이거 형식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나라의 속국 같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동아시아 외교예요 그냥. 그 당시 동아시아는 뭐다? 이런 관계가 되지만 외교 관계가 맺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명나라가 간섭한 적이 있다 없다? 내정 가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자주적 무슨 외교다? 실리 외교란 거 기억하면 됩니다. 선진문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겠고 굳이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황제님 이러면 그냥 뭐다? 전쟁 안 일어나잖아요. 평화 위해서. 그 다음에 선진문물 수용하기 위해서 뭐더라? 조공책봉 형식적 외교 관계다. 그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족과 관련된 거 들어갈게요. 자, 봐보세요. 여진족 때 회유정책. 조금만. 이거 애울 거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명나라에 무슨 외교했더라? 하나만 무슨 외교했다? 4대 외교했다? 이 정도. 자, 여진족과는 무조건 싸우기만 했다? 아니면 친선도 있었다? 회유정책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친선. 알겠죠? 요 놈들이 뭐더라? 귀하죠? 귀하도 장려했습니다. 잘 들어와. 조선. 땅도 주고. 되겠죠? 그 다음 또, 얘네들은 왜 내려왔었죠? 유목민족은요? 항상 얘네들은 죄송해요. 자, 얘네들은 항상 뭐가 부족하더라? 식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너네 뭐라? 뺏어가지 말고 뭐 해라? 교환해 가라. 알겠죠? 무역소를 설치해줬습니다. 요건 회유정책. 하지만 요 놈들은 항상 그래요. 힘이 세지죠? 그럼 가만히 교육한다면 침략합니까? 침략합니다. 그래서 슬슬 요놈들이 계속 침략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세종대왕이 어디와 어디를 개척하더라? 사군과 무슨 개척? 육진 개척. 요건 대표적인 무슨 정책? 강경정책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사군에 갔던 게 누구더라? 최윤덕 장군. 육진에 갔던 게 누구더라? 김종석 장군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군 육진하면 요거에 더불어서 나와야 됩니다. 3인과 무슨 정책? 통화정책.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를 우리나라 국경선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누구들이 많이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더럽게 추워요 여기. 영하 막 3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진족과 맨날 마주해야 되고. 그래서 삼남지방. 알겠죠? 여기 애들을 뭐다? 강제로 이사시켰다. 이사했다. 누구를 이사시켰다? 백성들을 이사했다. 무슨 정책? 3인 정책. 그럼 여기 간 사람 좋아할까요? 열받겠죠? 그래서 얘네를 회유하기 위해서 노비들은 뭐한다?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양민들한테 뭐한다? 관직을 내려줬습니다. 여기 사는 토착민에게 관직을 주었다. 그래서 무슨 제도? 토관제도. 그래서 사군 육진하면 뒤에 따라줄 게 무슨 정책이 있다? 3인과 뭐가 있었다? 토관이 있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외놈들. 외놈들은요. 처음부터 잘해줄게 하면 때리고 시작해야 될까요? 이 새끼들 때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굴 시켜서? 이종무를 시켜서 어디서 뭘 정벌하더라? 쓰시마섬 정벌하고 이 새끼들 쳐 울고 있겠죠? 그래서 달래주기 위해서 몇 포를 개항해준다? 3포를 개항해주게 됩니다.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 교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네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진문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더라? 이종무 시켜서 어디서 정벌하고요?
쓰시마섬, 정벌. 그 다음에 이놈들 쳐 울고 있으니까 부산포, 연포, 제포, 몇 포, 항구 몇 개를 줬다? 3개를 열어줘서 무역을 하겠더라. 몇 포 계약? 3포 계약. 강경과 회유정책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선 이게 언제다? 정기 때 무상계, 대의관계. 외침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왔던 게 조선 정기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줄치고 넘어갈게요. 4대 교린, 자주적 실리외교, 줄쳐요. 끝. 교린 들어갑시다. 여진 줄치고요. 회유정책이 무슨 소? 무역소. 강경정책 하나 들어가요. 어디 계시다? 사군과 육진. 자, 일본 놈들 때리고 시작하죠? 이종무, 쓰시마섬 줄치면 됩니다. 회유정책 몇 포 열어줬더라? 3포. 거기 약존다로 줄 안 쳐도 돼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랑도 교류했다 안 했다? 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됐나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갑시다. 사군에 갔던 사람이 누구더라? 최윤덕 장군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최윤덕. 사군에 했던 게 최윤덕. 최만 적어놔요. 사군 위에다가 사채 이렇게 알아두면 사채 되겠죠? 그 육진에 갔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까 말했던 두만강 호랑이라 불렸던 누구였더라? 김종서 장군이 있더라. 자, 페이지 넘깁시다. 21페이지. 봐봐요. 무사와 나왔죠? 사로 나오죠? 김종직 나오죠? 김종직과 조이제무 나와있죠? 그럼 무슨 사가 고르면 돼요? 무사가 고르면 됩니다. 되겠죠? 그다음 갑자사는요, 웬만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해비 윤씨 사건 나오지요. 그럼 무슨 사와? 갑자사와. 사로 별거 없어요. 그 핵심 단어만 몇 개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기묘사는요,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나오겠죠? 무슨 과? 혈량과라던가 뭐 위운삭지 나오죠? 그럼 누구더라? 조광조. 무슨 사와? 기묘사와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을사사 봐봐요. 윤씨 2명 있죠? 거기 봐봐요. 외척 누가 있더라? 대윤파 윤원영 있고 외척 소윤파 이름 안 나왔네? 윤임이라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윤씨 2명 나오면 무슨 사하더라? 을사사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윤임입니다. 임명할 때 윤임. 되겠죠? 이름 웬만해서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일본과의 관계 딱 봐도 별로 짜증나죠? 다 필요 없어요. 자, 그거 하나만. 임진왜란 줄쳐요. 임진왜란 전에 외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본 새끼들 여기 삼포에서 착실하게 교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까? 말 안 들겠다. 말 안 들어요. 삼포 외란 이렇게 해요. 당연히 이걸 집대합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포에다가만 딱 하나만 항구를 열게 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경고장을 내려줍니다. 너네 포항도 몇 개였다가 들어만 봐봐요. 3개였던 거 하나로 줄이고 부산에만 이제 뭐더라? 한정에서 무역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놈들 또 말 잘 들어요? 안 합니다. 을묘외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을묘외변 끝나고 이제 무슨 외란? 임진왜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임진왜란 전에 삼포외란, 을묘외변이 있었다. 한마디로 임진왜란 전에 외란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됐네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세종대왕 몇 포 개항해주고 3포 개항해주고 이 16세기 때부터 슬슬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중종 때 몇 포, 중종 때 3포 외란이 일어나고요. 명종 때 을묘외변. 그러니까 외란, 임진왜란 아닌 거 다 언제더라? 임진왜란 전에 일어났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진왜란 줄치고요. 밑에 약조 하나 줄치요. 무슨 약조? 기유약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죠? 계약조라던가 알겠죠? 정미약조. 이거 다 무슨 외란 전이더라? 임진왜란 전. 여러분이 기억하는 딱 하나. 임진왜란 전에 외란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유약조가 바로 뭐다? 임진왜란 이후에 맺어진 약조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두면 됩니다. 임기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무슨 약조 맺었다고요? 계약조 아니면 기유약조? 기유약조.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문제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회란 들어가면 되죠? 임진왜란과 호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나네? 진도 빨리 뺐네 생각보다. 힘들지요? 힘드니까 딱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임진왜란에서 딱 하나쯤만 기억하면 돼요. 비변사라는 거. 알겠죠? 그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임진왜란은 이제 16세기 후반이 되죠. 그때 국제정세상 명나라 힘이 강해질까요? 떨어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역사가 좀 오래가요. 우리나라 그냥 뭐 왕조 하나 만들어지 기본 빠따 500년. 알겠죠? 백제도 기본 뭐 700년, 뭐 통일신라 뭐 1000년. 그러죠? 고려 왕조 500년 줘. 중국은 안 그래요. 200년 또는 300년 하면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200년 가까이 지났죠? 명나라는 이제 뭐더라? 강성해질 때면 쇠퇴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나라 엄청나게 힘이 쇠퇴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군 육진 개척이 어떤 조건과 관련있다고 보죠?
여진족과 관련되어 있죠. 이 여진족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여진은 강성해지고요. 조선상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조선은요, 국론도 분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정치가 시작된다? 사림애들이 팔을 하는 거 무슨 정치? 붕당 정치가 되죠. 실제 동인과 서인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정세를 탈환하러. 근데 거의 막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이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동인파는 뭐라고 하고요. 이 새끼들 뭐더라? 아직까지 뭐더라? 원숭이다. 기저귀처럼 젖병 빨고 있다. 우리가 전 준비할 필요 없다. 이번에 서인 애들은요. 아니다. 도요토미 미친 새끼다. 거기 있으면 올 것이다. 빨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쉬운 거 선택하게 되죠? 그럼 아무 준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통치제도도 완화됐습니다. 우리가 통치제도가 뭐라? 이완되더라. 이게 뭔 뜻이냐면 봐봐요. 오늘날 우리 군대에 불리면 남자들 어떻습니까? 싹 다 끌려가죠. 맞죠? 조선 때는요, 군대에 부르지요. 100명 중에 이식은요, 한 40명밖에 안 옵니다. 나머지 60명이 다 도망가요. 그걸 잡아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체제들아 되게 느슨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둔 건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무슨 사? 비변사 하나 기억하면 돼요. 비변사. 아까 아침에 임진왜란 전에 무슨 외란이 있었더라? 삼포외란이라고 무슨 외변? 을묘외변이 계속해서 일어났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대규모 외란이 아니라 소규모 외란이 자꾸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16세기 때는 누구도 강성해지고 여진족이 강성해서 다시 또 뭐보다 변경을 뭐더라?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심 아닌 변방지역? 변방지역이죠. 변방지역입니다. 소란스럽다. 그래서 갖출 빚자. 변방지역을 갖추자. 그래서 무슨 사가 만들어집니까? 비변사가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비변사 임진전쟁 후 아니면 전에 그 하나만. 전에 만들어진 게 뭐더라? 비변사.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단어 하나만 기억해요. 무슨 사? 비변사. 자, 한 번만 생각해봅시다. 상설 아니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는 뭘 전담합니까? 인사 아니면 재정 아니면 국방? 국방을 전담하는 뭐더라? 임시유. 이게 무슨 사? 비변사. 근데 이게 왜 시험문제 많이 나오냐면요. 결론 먼저 말할게요. 임진전쟁 있죠? 몇 년 동안의 전쟁이다? 7년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진짜 우리나라 몇 대 뻔했, 그냥 무너질 뻔했습니다, 진짜. 임진왜란. 인구가 3분의 1이 날아갔다고요. 전국도 5분의 1이 황폐해지고. 되겠죠? 엄청난 외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인육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되겠죠? 엄청 참혹한 전쟁이 임진전쟁입니다. 알겠죠? 전 사무라이가 다 온 게 뭐다? 임진전쟁이라고요. 엄청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이 7년 가까이 선조가 어디까지 도망가더라? 여기까지 도망갔다. 의주까지. 얘는 명나라 망명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 조선국 안 해. 씨발, 나 명나라 사람 할래. 이러고 가려고 했어요, 실제. 나라를 버리고. 그 정도로 참혹한 전쟁이 임진전쟁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때 의정부와 육주 우리가 배웠던 거 제대로 운영될까요, 안 될까요? 막 국왕이 여기까지 갔으니까 안 되겠죠? 어디서? 비변사에서 이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인사, 재정, 국방, 모든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점차 무슨 화 될까요? 임진왜란 이후에 임시 아니면 상설기구와 국방만 전담할 거 국정 전반을 담당할까요? 국정 전반을. 인사, 재정, 모든 것을. 기능은 강화되고 권한은 높아지고 인원은 확대되고 국정 최고 기능을 올랐던 게 바로 무슨 사? 비변사. 그리고 무슨 사체제? 비변사 체제라고요. 조선왕조 망할 때까지 흥선대원 전까지 계속 있는 게 무슨 사더라? 비변사. 이게 된다, 여러분들? 그럼 비변사 체제는 왕권이 뭐야, 여러분들? 왕권 강화 약화, 의정부와 육주는 어떻게 된다? 유명무실하게 된 거. 이게 무슨 사다? 비변사. 흥선대원 들어봤죠? 그 사람이 날릴 때까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조선후기 정치체제, 비변사 체제라고 하거든요. 정치가 좋아졌다면 안 좋아진 거다?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신 거 맞죠? 오늘날 국방부에서 수능 문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국방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가 뭐더라? 안 좋아진 게 뭐더라? 비변사. 왜 강조한지 알겠죠? 비변사는 임진전쟁 때 만들었다면 전에 임진전쟁을 계기로 해서 뭐가 됐다? 강화되었다? 그거 기억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누구 때 날렸더라? 흥선대원 때 폐지될까지. 자, 거기 비변사 그렇게 줄쳐놓고요. 자, 우리 잠깐만 봐보겠어요? 비변사가 저기 나와 있어요. 페이지 23페이지. 거기 줄치고 넘어갑시다. 23페이지. 양난 이후 통치대 개편이라고 써요. 거기 박스 중간에 5군영과 서인의 기반 가운데 보이나요? 그러니까 위에 3번 양난 이후 통치대 개편 찾았나요, 여러분들? 다행이네. 가로 1번 중앙정치제도 무슨 사 하나 줄쳤는데요? 비변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임진전쟁 이후라는 거죠?
국정 전반에 관장한 기후로 변질됐다. 왕권은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주는 어떻게 됐다? 유명무실화됐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때 날아갔다는 거 기억합시다. 흥선대원 때 날아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고 나중에 이 비변사에서요. 그 왕 비빈이 있죠. 비빈 간택도 의정부 저희 비변사에서예요. 왕 그 후궁들 있잖아요. 선택을 어디서 한다고요? 국방부에서. 말도 안 되는 나라지 이게. 되겠죠? 과거 판정도 어디서? 비변사에서. 그걸 무슨 사? 비변사 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 한 문제 풀고 우리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95번. 자, 25페이지 9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9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오늘날 역사 동아리 친구들. 이런 거 있을까요, 실제? 자, 창덕궁에 갔다가 근처에 무슨 터 표지석을 발견했다. 원래 외구와 여진족을 대면 변방 방비를 대선 임시회 기구. 됐죠, 여러분들? 무슨 사? 비변사가 되죠? 비변사랑 관련된 거. 매양활동 개뿔 아니고 개화정책. 이건 19세기 상황이죠. 3번. 사원부 사관원 3사원 무슨 관? 홍문관이 되죠. 4번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고관이 뭐예요? 중서문화선과 중촌의 고관, 높은 관리 말하죠? 재신과 추밀이었죠? 두 개만. 도병, 식목, 여기 적으면 돼. 발음이 안 돼. 도병, 식목. 기억나죠? 도병마사와 식목도합니다. 그거는 정답 몇 번? 누구 때 날아갔더라? 흥선이 때 날아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래서 이 정도에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잠깐 10분 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양난의 전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